수의사 한수정과 노견 목화의 진실 추적기. 저는 63세의 수의사 한수정입니다. 전남 고흥의 작은 마을에서 40년 넘게 동물병원을 운영해왔죠. 평생 혼자 살아온 저에게는 14살 된 노견 목화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년 만에 나타난 이복 동생과 그의 약혼녀가 제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반가운 재회라고 생각했는데 목화가 보여준 이상한 반응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동물의 본능이 사람보다 더 예리하다는 걸 그날 이후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목화와 함께 병원 문을 엽니다. 14살이니까 사람 나이로 치면 90살 정도 되는 할머니 강아지죠. 털은 하얗게 새고 걸음걸이도 많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제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예요. 목화의 눈빛만 봐도 오늘 하루가 어떨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잘 아는 사이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마을 할머니들이 기르는 고양이 예방접종, 농가에서 키우는 강아지 건강검진, 일상적인 진료들을 마치고 저녁을 준비하려는데 대문 앞에서 낯선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화가 평소보다 예민하게 귀를 쫑긋 세우더니 현관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평소 목화는 손님이 오면 반갑게 꼬리를 흔드는데 그날은 왠지 경계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거든요. 누구세요? 문을 열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얼굴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분명히 아는 얼굴이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눈매만큼은 그대로였거든요. 수정이 누나 나야. 재민이. 한재민. 저보다 13살 어린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생긴 동생이었죠.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그가 20대 초반에 서울로 올라간 이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다니. 재민아? 정말 재민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반가움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엇갈렸거든요. 4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었나 봐요. 그럼요, 누나. 많이 늙었죠? 저도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그 뒤로 여자 한 분이 더 나타났어요. 4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첫인상이 참 선량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라라고 합니다. 재민 씨와 약혼한 사이예요. 참 공손하고 예의 바른 첫인상이었어요. 간호사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간병인 일을 하고 있다면서 수줍게 웃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눈빛도 따뜻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목화가 이미라를 보자마자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죠. 털을 바짝 세우면서 이를 살짝 드러내더라고요. 목화야, 왜 그래? 손님이잖아. 목화는 평소에 낯선 사람을 봐도 이렇게 경계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이미라만 보면 털을 곤두세우더라고요. 마치 무슨 위험한 냄새라도 맡은 것처럼 말이죠. 강아지가 예민한 것 같네요. 괜찮아요. 저희가 갑자기 찾아와서 놀란 것 같아요. 이미라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목화는 계속 그녀 쪽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평생 이런 목화의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재미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건설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면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이미라와는 재민의 어머니가 계시던 요양원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이미라가 그분을 돌봐준 인연으로 가까워졌다면서요. 누나, 미안해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와서.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막막했고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피는 못 속인다고 40년 만에 만난 동생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뭔 소리야. 가족이 무슨 사이라고. 얼른 들어와. 저녁도 못 먹었을 텐데.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밥상을 차렸어요. 비록 혈육이긴 하지만 거의 남처럼 지냈던 사이라 어색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뒤부터 재민과 이미라가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빈 방이 하나 있어서 임시로 머물게 해드렸죠. 혼자 사는 집이라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니까 시끌벅적해졌어요. 이미라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집안 청소도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설거지며 빨래까지 제가 하려고 하면 제가 할게요 라면서 정중하게 말리더라고요. 마을 사람들한테도 인사를 잘하고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동네 할머니들이 재민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라고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수정 선생님, 제가 이것저것 도와드릴게요. 간병인 일하면서 익숙해진 거라서요. 혼자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미라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눈빛도 맑고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모카는 여전했어요. 이미라가 부엌에서 일할 때마다 문 앞에 앉아서 지켜보는 거예요.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요. 꼬리도 내리고 귀도 뒤로 젖힌 채로 말이죠. 특히 이미라가 제 가방이나 약통 근처에 가면 더 심하게 반응했어요. 이를 드러내면서 낮게 으르렁거리곤 했죠. 목에서 나는 소리가 평소와 달리 섬뜩할 정도였어요. 모카가 왜 저렇게 예민해졌을까요? 재민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미라도 조금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14살이면 할머니 강아지잖아. 치매 증상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계속 남아 있었죠. 모카의 행동이 단순한 노화나 치매 증상과는 달라 보였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부터 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오고 두통이 자주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고 입맛도 없어지고 몸이 나른해졌죠. 평소 팔팔했던 제가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다니 정말 이상했어요. 누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재민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안색이 좋지 않더라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기고 얼굴도 부어 보였어요. 그냥 피로한 것 같아. 요즘 부쩍 나이를 느끼나 봐. 저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그런가 싶기도 했고요. 갱년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이 나이가 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요양원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봤는데 비슷한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미라가 말하면서 종합 비타민을 가져왔어요. 예쁜 보라색 병에 들어있는 캡슐이었어요. 제가 요양원에서 일할 때 어르신들께 드렸던 건데 효과가 좋아요. 피로감도 줄어들고 기력도 회복되실 거예요. 드셔보세요. 친절한 마음씨에 고마웠죠. 이런 식으로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미라가 그 비타민병을 꺼낼 때마다 모카가 미친 듯이 지저대는 거예요. 평소 온순한 모카가 입에 거품을 물고 흥분하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모카야,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착한 이모가 좋은 약 가져다 주시는데. 모카는 평소에 이렇게 사나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미라가 약을 만질 때만 이상하게 굴었어요. 털을 바짝 세우고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마치 무슨 독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누나, 혼자 사시기엔 너무 외로우시잖아요. 혹시 요양원 같은 곳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나이가 드시면서 건강도 걱정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죠. 무슨 소리야? 아직 팔팔한데. 내가 언제 늙었다고?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어요. 괜히 방어적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요. 이미라가 좋은 곳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병인들도 친절하다면서. 재민의 말에 이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미라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한 것 같았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마치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달까요. 계속되는 피로감과 모카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에 병원에서 약품 도난 사건이 있었을 때 진료실에 작은 CCTV를 설치했었거든요. 요즘엔 거의 잊고 지냈는데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면 뭔가 나올까 싶었어요. 사실 CCTV를 설치한 이유가 좀 특별했어요. 그때 진통제며 항생제 같은 약들이 자꾸 없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제가 깜빡하고 다른 곳에 둔 줄 알았는데 며칠 연속으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상했어요. 결국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더니 마을의 한 청년이 몰래 들어와서 가져가는 걸 발견했었죠.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 다음날 재민과 이미라가 장보러 나간 사이에 몰래 CCTV 메모리 카드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컴퓨터에 연결해서 지난 며칠간의 영상을 확인해 봤죠. 처음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일상적인 모습들만 찍혀 있었거든요. 이미라가 청소하는 모습, 차를 우리는 모습, 재민과 대화하는 모습. 모두 평범해 보였어요. 그런데 심장이 쿵 떨어지는 순간이 왔어요. 화면 속에서 이미라가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찻잔에 무언가를 넣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작은 알약 같은 걸 손가락으로 으깨서 차에 섞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수백 번도 더 해본 것처럼 능숙하게 말이죠. 이게 뭐야?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친절하고 착해 보이던 이미라가 그 순간 이미라가 카메라 쪽을 힐끗 보는 장면도 나왔어요. 마치 CCTV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거든요. 급하게 서울에 있는 수의대 동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나 수정이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약물 분석 좀 부탁할 수 있을까?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는데? 무슨 일 있어? 민호는 제 오랜 친구이자 동기였어요. 지금은 서울대병원에서 약학박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상황을 설명하고 CCTV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제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파일을 첨부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민호는 약학 박사이기도 해서 이런 일에는 전문가였거든요. 하루 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수정아, 이거 장난 아니야. 영상 속 알약 고용량 수면 유도제야. 벤조디아제핀 계열인데 노인한테는 정말 위험한 약물이라고. 위험하다는 게 어느 정도로?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까 더 무서웠거든요.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엔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 특히 내 나이면 더 위험하고 호흡 곤란이나 심정지까지 올 수 있는 약이야. 민호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제가 느꼈던 피로감, 두통, 입맛 없음, 어지러움. 모두 약물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모카의 반응도요. 동물의 후각은 사람보다 몇만 배 예민하잖아요. 모카는 처음부터 이미라가 위험한 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생명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경고하고 있었던 거죠. 모카야, 미안해. 내가 날 지키려고 했구나. 그날 밤 모카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만약 모카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재민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재민아, 이미라가 내 차에 수면제를 탔어. CCTV에 다 찍혔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더라고요. 뭔 소리예요, 누나? 이미라가 왜 그런 짓을? 그럴 리가 없어요. 재민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누나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죠. 직접 보여줄게. 컴퓨터를 켜고 CCTV 영상을 틀어줬어요. 화면 속에서 이미라가 몰래 약을 푸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죠. 재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정말, 정말 이미라예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미라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영상을 보는 걸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평소에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눈빛이 번뜩였죠. 마치 가면을 벗어버린 것 같았어요. CCTV가 있었군요. 몰랐네요. 목소리마저 달라졌어요. 평소에 부드럽고 따뜻한 톤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어요. 이미라, 당신이 왜?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늙은이 혼자 이런 큰 집에 살고 있으니까 아까워서요. 재민 씨 명의로 돌리고 나중에 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큰 욕심도 아니었거든요. 이미라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도 태연하게 말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모카가 갑자기 이미라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면서요. 평생 이렇게 사나운 모카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이게 때문에 다 틀어졌네요. 처음부터 저를 경계하더라니. 정말 성가신 존재였어요. 이미라가 발로 모카를 차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죠. 모카한테 손대지 마. 제가 소리쳤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 낸 적이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화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지구대에 신고했어요. 경찰관이 와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건 살인미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정식으로 수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CCTV 영상뿐이라서 현행범으로 잡으려면 한 번 더 시도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험하긴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경찰관과 상의해서 함정을 놓기로 했어요. 무서웠지만 이대로 넘어갈 순 없었거든요. 이미라 씨,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미안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오늘 점심에 같이 차나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이미라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눈빛이 살벌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어제 말이 좀 심했죠.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이해해야죠.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가짜 같았어요. 점심시간 이미라가 차를 준비했어요. 저는 핑계를 대고 화장실에 갔고 경찰관과 민호가 뒷마당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노트북으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말이에요. 잠시 후 나와보니 이미라가 제 찻잔에 또 뭔가를 넣고 있었어요. 이번엔 더 많은 양을 넣고 있더라고요. 아마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드세요. 몸에 좋은 차예요. 오늘은 특별히 꿀도 넣었어요. 이미라가 찻잔을 건네는 순간 모카가 벌떡 일어나서 제 손에서 컵을 물어 떨어뜨렸어요. 뜨거운 차가 바닥에 쏟아졌죠. 지금이야. 경찰관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이미라를 체포했어요. 이미라 씨, 동물 혼입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그냥 비타민을 넣은 거예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죠. 경찰관이 이미라의 가방에서 수면제 병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 약은 뭐죠? 비타민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이미라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소리가 너무 섬뜩했어요. 정말 그게 때문에 다 망쳤네요. 계획이 완벽했는데 이미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재미는 며칠 동안 말도 못했어요. 자신이 데려온 사람 때문에 누나가 죽을 뻔했다는 충격이 컸나 봐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누나를 죽일 뻔했어요. 재민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만에 만난 동생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괜찮아. 사람 마음은 겉으로 알기 어려운 거니까. 너도 속은 거야. 재민은 모카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모카야, 고마워.
내가 누나를 지켜줬구나. 내가 너무 바보였어.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모카는 재민의 손을 살짝 할아줬어요. 이제야 경계를 풀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알고 보니 이미라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노인분들을 속였던 전과자였어요. 간병인 행세를 하면서 재산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죠. 저는 그녀의 5번째 표적이었대요. 처음에는 단순히 돈만 훔칠 생각이었는데 집이 너무 좋아서 욕심이 났어요. 수면제로 치매 증상을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낸 다음 재민 씨 명의로 집을 팔 계획이었어요. 이미라의 진술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모카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정말로 서서히 죽어갔을 거예요. 일주일 뒤 모카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길가에서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털이 더럽고 야위어 보이는 유기견 같았어요. 겨우 2~3달 된 것 같은 새끼였어요. 모카야, 저 아이도 우리가 돌봐줄까? 모카가 꼬리를 흔들며 그 강아지에게 다가갔어요. 마치 괜찮다, 우리가 지켜줄게 하는 것처럼요.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났어요. 지금 저희 집엔 재민이와 모카, 그리고 새로운 강아지 보기가 함께 살고 있어요. 재민은 마을에서 작은 농사를 시작했고 가끔 제 병원 일도 도와줘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모카는 여전히 14살 할머니 강아지지만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요즘은 보기를 돌보느라 더 바빠졌지만 여전히 제가 무언가 이상한 걸 먹거나 마시려고 하면 예민하게 반응해요. 한번 경험한 일은 절대 잊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동물은 진실을 알아봐요. 모카가 보여준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 덕분에 저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모카를 믿고 모카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